장하준 교수의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. 그래도 이 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잖아요. 어떤 게 있나요? 장 교수가 여기 이제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 국가들이 어떻게 선진국이 됐는가 이런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는 저는 예시들 부분이 좀 이제 논리를 단순화시키려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일부에서는 그게 자기 논리에 좀 끼워 맞추는 기에 편한 것만 이렇게 좀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냐. 그다음에 사실 뭐 스웨덴이라든가 벨기에, 스위스 이런 사례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적은 분량 가지고 사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사실 다 이렇게 경제 발전에 대한 얘기를 하기가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닐 수가 있어요. 많은 논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적에 불구하고 이제 하나의 그러니까 그 개도국들이 그러니까 사실 선진국가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경제 발전을 했는가에 대한 그 중요한 이제 그러니까 논점은 제대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짚어냈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 책이 뭐 진보와 보수 뭐 양쪽 진영에서 다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옹호를 받기도 하더라고요. 진보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이거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정책을 다시 받아들이자는 건가, 그러니까 국가에 눌려야 한다는 건가라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반대쪽에서 보자면 FTA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도한 미국이라는 굉장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주인을 좀 이렇게 옳게만 보지만 않는다는 점에서 또 극우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불경한 책이 되기도 하는 거죠. 끝으로 저자가 이 책 사다리 걷어차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라고 보세요? 우리 눈으로 우리의 문제를 직시를 하고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제 장하준 교수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하고요. 그다음에 장하준 교수가 제시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. 국제사회 속에서. 우리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굉장히 우리가 높일 때 국제사회로부터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이 위상도 높아질 것이고 그걸 통해서 장기적인 국가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그러니까 장 교수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강희정 교수. 저는 한마디로 선진국 컴플렉스 버려라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지금 아까 투표권 얘기도 했지만 뭐 소득세 이런 문제들도 뭐 전쟁 때만 거뒀대요.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뭐 소득세 복지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운데 우리가 굉장히 모범으로 알고 있는 그 선진국조차도 한 100여 년 사이에 굉장히 몸살을 앓으면서 갔던 문제이기도 하고 이 경제 모델도 선진국이 전부 능사는 아니다. 그들 역시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자기 이윤과 이익을 챙기는 과정을 가져왔으니 제발 선진국이 모든 것이 정답이라는 컴플렉스를 좀 벗고 우리 나름의 방책과 그리고 우리 나름의 보호무역이 아니라 우리 나름의 경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장 교수님. 저는 가장 인상 깊은 이미지가 저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그 단어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. 말하자면은 산업과 이 여러 가지 경제가 선진국이 돼서 사실 우리나라가 인구까지 포함하면은 그 자본주의 나라 중에서 세계 7대 강국입니다, 지금. 이태리를 거의 버금갈 정도의 강국인데, 장 선생의 글을 보면은 굉장히 저는 통쾌한 게, 이 사대주의가 아니라 뭔가 줏대 있는 생각, 자주적인 생각,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게 진보인지 보수인지를 떠나가지고,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, 저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보 보수를 떠나갖고, 저는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바탕에 깔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명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네.